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8일 오후 5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인데 주로 김정은 정권 편에 서가지고 대변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월급을 어느 쪽으로 받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은 지금 특보 자격으로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성의를 보이도록 압력을 넣는데 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고 김정은에겐 유리한 말을 거침없이 하고 비판이 있어도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특보의 외교안보 특보의 무슨 이야기하면 그 뒤에 반드시 무슨 실언, 망언, 막말 이런 댓글이 붙어요. 오늘 중국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G20개국 G2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감안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한중 전략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보는 말만 한 과거와는 다르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을 거의 완전히 풍계리 핵실험장을 거의 완전히 사실상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미국 참관하에 폐기하겠다고 했고 중요하게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꾸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 핵 보유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의심하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믿고 여건을 만들어주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북한이 했다는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속아달라는 이야기죠.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30년 이상 속았으면은 이제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특보의 오늘 발언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것도 남의 나라 시진핑에게 부탁해달라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까? 그러면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는 아무 채널이 없습니까? 시진핑과 김정은, 북한과 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니까 이게 김정은이 들으라고 김정은이가 참 문재인 특보가 수고한다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가 가깝겠습니까? 북한과 한국 사이가 가깝겠습니까? 이런 부탁은 이미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필요하면 했겠죠. 그런데 문정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하원이 민주당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벼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민주당의 작품인 이란 핵동결 협정을 파기를 한 것도 유감스러운데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에 북한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냐 이래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입법권 이외에도 조사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따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 가동해가지고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구멍을 낼 경우에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이 없어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트럼프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굳히고 있는 마당에 문정인 특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나겠죠.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트럼프야 뭐 이런 발언을 보고받을 리가 없겠지만 폼페오나 이 볼튼 같은 사람이 보면은 문정인 특보 그리고 이 사람을 고용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는 것이 되고 부작용만 생기게 됐습니다. 기름을 붓는 아무 쓸모없는 이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압박에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김정은을 잘 봐주라고 트럼프에게 부탁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자기 앞가림 하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JTE라는 이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값싼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팔는데 이 북한에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미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작년에 10억 달러 벌금을 물렸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1조입니다. 올해 또 10억 달러 벌금을 물리고 4억 달러는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하면은 압류하겠다 해가지고 4억 달러는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JTE는 중국에서 정부 투자금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나서가지고 지난 6월에 직접 트럼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JTE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JTE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앞으로 7년 동안 미국의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수출 금지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회사는 넘어갑니다.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서 핸드폰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가 바로 6월 초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직접적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년 수출 금지하는 대신에 10억 달러의 벌금과 4억 달러의 공탁금을 걸고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이 많아요. 우선 경영진을 교체하라, 이사를 교체하라, 그리고 미국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 감사 기능, 이 제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이지만 회사가 살려면은 이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이 7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 닫으면은 시진핑이가 아주 곤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봐주니까 미국 의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왜 봐주느냐고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해서 점점 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나고 나서 김정은이의 태도가 자꾸 바뀌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데는 뒤에 시진핑이가 조종한다. 이렇게 아주 지목을 해가지고 시진핑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판국에다가 그런 판에 문정인의 부탁을 받고 문정인 특보의 부탁을 받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보고 뺨 맞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김정은 대신에 뺨 맞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외교입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명색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교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외교 관례도 맞지 않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적입니다. 적을 돕기 위해서 적의 동맹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특보로 앉아 있다는 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최종적으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요새 기가 막힌다는 말을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요새 사설 제목이 드러 나옵니다. 기가 막힌다. 이게 나라냐. 감사합니다.